사모님 여보세요? 예. 실력 가딱하네. 이거요. 이거나 나오라고! 왜 지금 경찰대 들어오면 무너져! 어르신 나오시는 거지! 사고 나면 안 돼! 이모! 부탁이야! 들어와! 나와 이제! 지기만 될 줄 알았다면 말만 지기면 돼도 우리가 끝까지 해봐야지 뭐. 할머니 복음이요. 학생복이 미안해. 아니에요. 내 억수만 치러가지고 아니에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내 억수만 치러가지고 아니에요. 용역비 했나요? 네, 농역도 하고 한백 반장 건설 건설 반장 하고 예, 네. 뭐라고 이렇게 그리 인연들이 늙은 것들이 댕기면서 말이지 우리들로 일로 못하고 하고 이라는 법이 있느냐고 하면서 바위 위에 올라서갖고 그날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발년들 시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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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어떤 아저씨가 세상 너가 욕을 해도 어느 정도 그 노래를 부르겠나 너무 안 하나 그까 있긴 해. 말단에 있다 또 가보고 나면 시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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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합니까 우리가. 이 80 넘은 노인들로 가지고 그렇게 말랍니다. 시발년 시발년 하면 노래를 부르고 써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작하면 그 뒤에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한 거는 말로 다 하면 말로 다 하면 딱 터치를 이래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가 이래 한다 이가 그걸 하면 또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데는 손호가 이렇게 탁 대보거든요. 그럼 안 하고 못 하겠다 싶으면 또 이쪽으로 또 오요요요 따라오라고 오요요요요요 하면서 이게 이제 개 부르는 소리. 우리가 개로 취급하는 우리를. 밤 10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뭐 새벽에도 오고 뭐 그러니까 밤낮 잔우부감이 지켜야 돼. 용역들이 안 오고 이래 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 포크레인을 진입을 들어가는 걸 못 막게 하는 내가 이리는 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산에 올라가서 작업인원들이 나무를 빈다든가 막 구대를 팔 때 그걸 못 하도록 막는데 한 몫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나왔어요. 빠진 일이 없어요. 그래 나왔는데 용역에 가서 자기가 막으려고 해보니까 너무나 그 미약한 힘의 그거 약함을 알고 무력함을 알고 거기서 좌절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를 그러면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동생은 저렇게 진짜 일생 동안을 피땀 흘려서 저 만원 재산인데 저거를 해갖고 참 내려서 딱 고개 돌려보니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냥 그 볼 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어떤 데 갔는데 걸어가서 저기서 넘어졌었어요. 예, 조자리에서 넘어져 그대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불 끌 재료가.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완공된 이후 생산하게 될 전력을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로 수송하기 위해 765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총 161개의 송전탑이 건설되는데 이 중 밀양에만 총 69개의 송전탑이 세워진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전원개발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받는다면 19개의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발전소, 그다음에 변전소, 그다음에 송전선을 건설하는 전원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그 절차와 형식을 따로 떼서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촉진법이라고 되어 있다시피, 그러니까 대개 주민의 동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국립공원을 지나게 된다면 국립공원 관련한 법, 그다음에 강을 지나게 되면 하천법, 뭐 도로를 지나면 도로법, 산지를 지나면 산림법,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9개 법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다 생략을 해줍니다. 전원개발 사업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인허가 의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좀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 부지 정하고 변전소 부지 정하고 그러면 시작점과 종점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이를 선을 쭉 그어요. 거기서 그은 선에 대해서 그냥 환경영향 평가 정도만 하고 주민들한테 그냥 설명회 정도 하고 그걸로 그냥 사업 승인을 받으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요 이제 철탑 요 폭포 요 선다 가지고 요게. 네. 요 선은 그 안에 그 면적 그것만 돈 주는 기라. 이 밖에는 안 주고. 그래 이 위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못 주지. 그 밑에 농사 지을 수 있어야지. 농사도 못 짓지만은 이 주위는 아예 팔리질 않아요. 철탑이 가까운 자리는 팔리질 않아요. 이 골짜기는 아무것도 다 팔려요. 우리 이 천지는 팔아먹기만 해. 이거 살삼지에 파지야. 송전설비 건설 사업은 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아래 땅만을 100% 감정가로 보상하고, 송전선로 가장자리에서 좌우 3m까지는 토지가의 28%만을 보상한다. 3m 이상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당시 송전탑 건설 계획 이후로는 1억 원의 땅을 3천만 원에 내놓아도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150만 원 준다 하대. 1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보상이 산지가. 그런데 그거 받아가 우리 왜 살 겁니까? 6,700평인데. 보상을 150. 150도 나와 있어요. 그 찾아가라고 만날 정부가 날라오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송전탑 서면은 같이 죽을 거라요. 그래야지 못 살아요. 우리도 무슨 능력이 있어야 살지. 평생을 빼골 빠지게 해가지고 한 평 한 평 모아놓은 땅이 그게. 그러고 저 철탑 들어서 버리면은 이거 완전 죽은 땅이 돼버립니다. 그 흉물스러운 그 철탑이 있는데 누가 여 살라고 하겠어요? 못 삽니다. 여기. 그런 것이 내가 안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행포라고 보거든. 나는 여자를 죽었는데 좋다. 내 자식들은 살고로. 나는 이제 아버지 직장에 가버렸어 그래. 그러면 철탑하고 가까우신가요? 내가 바로 밑에 요 반밭에다 가네. 그것도 내가 40대 되면 아들 좀 공부 시킨다 죽을 뻔 사면 밤나무 천주 사가 전부 구디파 내 손으로 다 쏜거지. 물도 다 했다. 근데 철탑에 저렇게 쓰면 방제 불가능하잖아요. 항공 방제 못 한다는 거나 저 철탑 줄이 걸리가 변기가 안 찌들어 가는데 뭐. 물려 좀 더 보여. 물 에이. 뭐야? 물인겨. 물. 난 그 소진 줄 알아. 너무 타파. 내 용어리요. 밥 대신 물 할 거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그 감나무가 주로 생계 아닙니까? 아니라 그래 변기 헬기 약을 항공병이 못 치준다 하니 우리가 그 어째 산에 그 약을 치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모르겠고 위에 모른다 하기를. 그래 보상을 내가 밤나무하고 전부 다 아도 다 알아. 우리 식구 전부 우리 도와준 동네 다 뒤로 나가라 하나 먹이 살리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덜에 논에는 한복판이 지나가는 데는 뭐 돈 좀 많이 찾아가라고 뭐. 선화지로. 딱 지나가는 데 고마. 딱 한복판 지나도 양가에 뭐 그 먼시는데 그거 많어. 복판 지나가는 거 고마 준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낚아다 줬어요. 일 마약은 경기 끌고 되면 5만 원 다 농사 짓고. 몇 년 농사? 평생을 클 때부터 농사 이날에 되게 짓지 뭐. 지금
지금 몇 살이지? 65. 산에서. 요 19살 시집와가 46년 살았거든. 이거 하나 쓴다면서요? 94, 95, 96, 여기까지네. 4개네 5개가 이거. 5개. 이거 5개 맞다. 여기 2개. 이거 하나. 저 밑에 여기 2개. 이거라 여기서부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네. 노다크을 찾아가라라는 통지는 언제 왔습니까? 한 3년 됐지요. 아, 한 3년 전에 뭐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뭐 하는갑다 알았지. 아, 선로가 지나가는 인자. 예. 그 전에는 전년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다고요. 제가 한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갖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 뭘 하려면 보통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3월에 이제 토지 사용 일시 사용하겠다. 예, 오면서 그렇고 같이 공탁 걸리신 건가요? 그거 하고 수용한다 하는 거 강제 수용한다 하는 법원 결정문하고 보상금을 공탁한다는 내용의 통지하고 2개 왔습니다. 그 3년 전에 보상금 찾아가라 할 때 찾아가지 않으신 이유는 뭐? 이유는 그거는 엄청난 그 손해가 오는데 그걸 뭐 찾으면 동의한다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전부가 반대하는데 나만 그걸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일부 이 철탑이 서는 곳에 보상금을 찾아간 분들은 지역에 사는 분들 아니고 전부 다 부산이나 뭐 외지에 사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산 꼭대기에 뭐 선다고 돈 찾아가라 하겠네. 뭐 그 사람들은 뭐 좋다고 찾아갔지요. 그런 분들이 몇이 있는가 봐요. 예, 그리고 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보상금 안 찾습니다. 예, 전부 아무것도 그런 거 찾고 동의하지 안 하고 보상금도 안 찾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개발 촉진법 상으로는요, 그 전원개발 사업 승인 요건에 주민의 동의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혹은 토지 소유자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다만 그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한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되어 있어요. 34만 5천 볼트와 76만 5천 볼트는.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그 요식적인 그런 그 공청회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그리고 그걸 주민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공청회라는 유무로 가지고서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경과지는 2003년 10월에 확정됐지만 밀양 주민들은 2005년 10월 주민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수는 5개면 인구 2만 1,069명 중 단 0.6%인 126명에 불과했다. 99.4%의 주민들 중에서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2011년까지도 자신의 논밭과 집 주변으로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점령 못하는 거. 어여, 우리 모놀로 가고로 갈아서는 거 입고 봐이겨. 빨리 이렇게 돼. 이동이장 도로가 또 동각하거든. 가라 이제. 내 인지 주고도 나 산에 올라간다는데 뭐. 깊이 올라. 뭐지걸 왜 뭐지걸 하는데? 왜 뭐지걸 하는데? 일로 와봐. 와, 소장.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어머니. 야 어디 쳐? 너 누구야? 어디 쳐? 너 하이바가지고 뭐 할 거야? 너 하이바가지고 뭐 할 거야? 야! 잠깐만. 야 빌지 마. 야! 이거 할 거는. 경찰은 많은데. 이거 할 거는. 말하고. 이거 할 거는. 말하고. 거의 찍지 마. 네 길자. 네가 이 새끼야 돈 받아서 처먹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생각하니까 이 새끼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어디서 땡깡패 같은 거. 어디서 너가 애비도 좀 못해서. 아니라 동부 건설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어야다. 너는 왔지 마. 너는 왔지 마. 너는 왔지인데. 넌 집에 할 자리가 없다. 너는 왔는데. 아이고.
그건 와진데. 사람 빼기겠네. 손가락에 다 묻지야. 사람 빼기겠나. 왜 돌아서? 왜 돌아서니? 왜 돌아서? 이쪽으로 서. 이쪽으로. 폭력적인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요 시발년 하고 있어요. 내 지금 나 60이 다 돼가는데 저 자식 같은 놈한테 내 2억 들어서 괜찮겠어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막으려고 하니까 막 빠져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진짜 몇 번에서 매일같이 5시, 6시 돼가지고 막고 이러니까는 지금으로 가서는 할머니들도 너무 지치셨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용역한테 당한 그 아픔이 가슴에 맺혀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어. 그때 가슴 나 안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들 생각하면 눈물 난다. 돈 때문에 아닌데 돈 더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소리 들을 때 하고 우리는 진짜 돈이 아니거든요. 들었으면은 동네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잖아요. 근데 돈 그거 얼마 더 줘갖고 우리 동네를 유지해 갈 것이며 근데 할머니들이 억울하죠. 돈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러 왔지만은 저희들 상황이 다 주위에서 보니까 답답해가 다 오셨는데 우리 보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다 불러가 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지금 저희들 진짜 답답해요.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어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엔 줄 서세요 이래가지고 웃으세요 이 장난치는 줄 알고 이 주민들이 많이 속았죠. 아 사진을 찍히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했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그 경찰서 고소 고발이 다 됐죠.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전번에 이제 그때도 이치우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명분만 취하지 그 전부 다 기소유예거든요. 언제든지 그 불러내가지고 또 여기 접목시키면은 이제 가중처벌까지 되니까. 그러면 산에 있는 사람 그대로 놔두나? 놔둬야지. 어떻게 금방 내려가겠어요? 내려와 지겠나? 안 그러면 내려오라 하. 내려가요 막내기 맞지? 그래. 용역들이 온다 하면 내려와야 된다. 온다 하면 내려오는 게 맞잖아. 내가 전화할게. 전화해갖고 호텔보고 거기 한 메타 한. 아니 당신이 뭐 해결해줄 게 뭐 있는데 자꾸 이야기합니까 지금? 몇 번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아저씨야 꽉 쥐어줬거든. 주민들 다 잡아놓고 나 데리고 가라고요. 지금 당신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100만 원씩 가져가 신세 내기고 신사하시는 분이 남들요. 가라고. 가세요. 가세요. 가서. 이런타면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여기 2006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2009년도에 공사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주민들이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한전에서는 자기 할 거 다 했다 그러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절차만 했지 주민들에게 정작 알려야 될 사람한테 하나도 안 알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 이거는 전원개발 촉진법도 제정된 지 오래됐고 또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또 법적으로 해도 다 한전은 형식적이라도 다 절차 다 밟아가지고 정작 알아야 될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은 법적인 절차 다 밟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호소해도 안 되고 그런 이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두 사람
났나 요거 그렇지 높이진 않았어. 됐지? 됐어. 그러면 자, 주민 여러분, 잠시 후 울리는 사회는 비상사태를 알리는 연습용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전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이 사이렌을 울릴 테니 주민 여러분들은 일손을 놓으시고 공사 저지 현장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한번 돌아다니려고. 네. 765kV 반대 부북면 진지 구석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저가 싸우려면 우리가 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위치를 말합니다. 129번, 129번 도망동 부산 126번 옳지. 그거를 우리 서사장께서 좀 서정범 씨, 윤여린 씨, 건영태 씨 전달해 주이소. 몇 시까지? 7시. 아침 7시까지는 그럼 그 전에 들어오려면 뭡니다. 그 전에 대해서는 요 조중에서 누군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4시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새끼야 내 손목도 끌어봐라 이 새끼야 이게 ton놈아. 자 진정하세요. 안 끌어봐라 이 개새끼야. 사모님 진정하세요. 진정. 어? 이 개새끼야 내 또 손목 다치게 해봐라 이 ton놈아. 이 새끼가 내 손목을 잡아갖고 병시가 되게 해봐라. 오늘도 봐서 붙이겠다. 가만히 왜 왔노 이 새끼야 왜 왔노. 자 진정하세요. 내려 가있어. 내려 앞에. 이럴 때 밑에 머리 속 내놓대. 아이고 우리 저 전기회사 차닥하면서 그래. 붙들게 대가리 속 내대. 내디만 막 사진을 막 찍는 게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아이사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사진 찍대. 뭐 저한테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도 물었고 온갖 고소는 다 했어요. 뭐 폭행죄부터. 그래서 오늘 무슨 폭행인가 했더니 손톱으로 손톱으로 꼬집은 거를 폭행. 그래서 꼬집은 적 없다고. 내가 오히려 다쳤다고. 그런 것도 폭행죄라고 고소하고. 하여튼 제 마음대로 해 한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건을 4-5개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소 고발건 들어오겠지 막으면 우리는 이제 자기들 세우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는 막고 또 저런 식으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는 계속 공사를 방해하니까 이제 우리는 업무 방해를 해갖고 이제 계속 고소 고발 당하겠죠. 5분만 기다려. 5분만 있어봐라. 5분만 있어라. 사람은 좀 하지 마라. 아니 나네 발발 떨려. 이러고 주지 않다. 내 수십 거면 네가 미리 봐라. 니 보고. 야! 이럴 때 뒤에 가거라. 뒤가 밀고. 그러게. 아 우리 땅 우리 지키고 저놈들 호차 내버려보려고. 다른 사람은 연습도 안 하고 연습 안 해도 잘 하거든요. 근데 왜 연습? 우리 그 찍지 말라 그런 거. 그거는 막 욕도 욕해서 막 나 쫓아보낸다 안 합니까? 욕 못 하는데 왜 하노? 그래 아까 부자이 가지. 이 감마가 내 한번 캐야 돼 그러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개는 그래 말고 돼지새끼. 개새끼 키를 그래 막 부장 자꾸 털다 이래. 평생 곱게 살아오셨지? 아, 나는 막 이거 물이 말라가 가심이 막. 저 믿는 사람지가 싶어가지고. 그래 그때는 자체. 내가 막 좀에 산다고 죽을라 했더니만은 이제 한 200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요런 먹고 이것도 내가 위에 말게 놓고 내가 죽지 내가 죽을 줄 아는 거야. 죽는다. 머리도 이제 끔둥머리 올라가더라. 오래 살아. 요놈 지키라고. 요거 지키라고. 내가 지켜줘야 후대도 살지. 우리는 지키러 오는 사람은 후제 억울치는 안 하다. 안 억울다. 막 죽기 살기로 막 말게 되니까는 막 10년이고 100년이고 앉아있고 올라오기나. 우리 같은 사람이야 나가 먹어가지고 죽으면 되지만 후대는 우야라고. 노느라 내가 분명히 미랑 시오이라고 밝힌다. 넣나 빨리 넣나. 내가 지금 아직도 목을 못 쓰는데 다리 사이에 나를 끼워 넣고 있어요. 다리 사이에 나를. 단장면 금곡 다리에서 추적해가지고 경찰 출동시키고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이 나쁜 놈들. 빨리. 그래서 119 부르세요. 네, 거기. 내가 이렇게 내 몸 위에 웬 남자가 걸터 앉아 있는데도 세상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밀양시 경우에도 그 문제가 생긴 5개 면 중에 대부분의 면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보상협의 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당인데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극히 일부로 하면 일부죠. 지금 뭐 1개 면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굳이 내려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려가서 들으면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이 어떤 갈등과 분쟁을 그야말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아주는 역할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배워왔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러한 인식, 생각, 발언들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같은 동기계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상하가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다 같은 동기계요. 그리고 다 같은 똑같은 논리를 자기 논리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왜 그런 줄을 못해요? 지식 경제는 왜 이래요?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얘기합시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도 있을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으니까. 그거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밀양선동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 찬반 토의를 포함한 좀 더 그 책임 있는 진상조사단 구성이
서로 간의 정책 입장 차이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구성 여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상조사단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종용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송전탑은 전력 예비율을 상승시켜야 되는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사례가 더 빈발할 수도 있을 테고, 송전탑 자체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또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보상 방법에서는 누구나 만족하지 못할 분들이 다수 존재할 겁니다. 송전탑 문제는 지금 태풍이 불면 80m, 100m, 이 765kV 엄청난 송전탑 문제가 사실은 국가의 이런 전력 수급에 있어서도 오히려 수급을 해줘야 할 송전망이 또 이런 엄청난 그 안전사태에 있어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지상화하는, 그러니까 지하화하는, 지중화하는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송전탑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거냐, 전력 수급에 있어서 이 밀양이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그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밀양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한다면 앞으로 전력 수급에 있어서의 이 송전선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송전선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밀양 송전탑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자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송전선로 문제는 국가 에너지 문제의 수급 문제입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지금 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에너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송전선로를 무작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를 저희 의원들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지경위 차원에서 지금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력 수급 문제, 송전선로 문제 해법이 찾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이 도시 사람들한테 전력 공급하자고 765kV, 3, 4kV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사실 그런 문제를 우리 도시 사람들,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들 보고 그 고생을, 고통을 감내하라, 토지를 강제로 빼앗겨라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고 그걸 보상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당연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이고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에게 공급하자고 하는 전력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나보단 친정 자나보단한테 이 밭을 내가 애상을 샀어. 애상을 사가지고 내가 벌어가면 땅값 준다 하고 그때 제가 깻잎밭에 이래가 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겁니다. 진짜.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청춘을 여기서 다 버리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야기하시던 일본 시대 독자보다 더 압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거는 완전 그거예요. 저는 내 혼자 성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뭐 총칼 들었다고 뺏든다고 해서 거기 도둑놈 아니라고, 예. 우리가 정부 보고 밥을 돌락합니까? 또 어디 도와돌락합니까? 손금이 달도록 이래갖고 먹고 살락하는데 왜 그 먹고 사는 것까지 방해를 하나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 사는 저것만 하고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 하는 것밖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자유주의라 하는 거는 요거만 한 소리에도 기울을 저는 그게 정치고 거기 국가지. 힘없고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짓밟고 넘어가도 그 사람들은 꿈틀거리지도 않는다고 밖에 더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꿈틀거린다고 해갖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한다 하면 이거는 이게 법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네, 그 법 뭐 일제세대 때 만든 법이라 카대게. 그보다 더한 법도 만들고 사는데 왜 법 개정을 못합니까? 이렇게 온 밀양 시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는데 왜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줍니까? 왜 귀를 딱 닫고 있는데? 그래놓고 무슨 정치하는데? 대통령이 나와버리고 왜 하는데 그러면? 그럼 나라도 하겠다 정말로. 그런
정치는 나라도 하겠다. 일부 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송전탑 백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밀양 시민의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일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작태와 그리고 얼마 전 95 철탑에서 하청의 한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 철탑 안 꽂으면 내 손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어르신들이 지금 하는 막는 것이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 정도 하다가 얼마 있으면 물러설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부의 소수에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영남권의 어떤 수고 부위라고 하는데 영남의 전력 수요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높지 않고 설비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리 1, 2, 3, 4, 5, 6호기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디로 그냥 버리지도 못하니까 이거를 보내는 게 문제지. 영남의 전력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동계 피크 때 저희들이 개통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모든 컨트롤은 전력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보면은 영남 전력의 152메가와트가 150만이 부족해가지고 호남에서 충청도에서 전 경상북도 쪽 그쪽에서 다 150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 해보니까 그 데이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영동권에서 설비 용량이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수도권도 주고 일부는 당연히 그 영남권도 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는 개통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거고 그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남과 수도권이 그걸 나눠 쓰는 게 이전까지 지금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게 특별하게 지금 영남이 전력이 지금 최근에 모자라서 갑자기 영동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남의 전력 자급률은 135.9%이며 밀양에 있는 경남의 전력 자급률은 200%가 넘는다. 이외에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역시 전력이 충분히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은 어느 지역에 부족한 전력이 있다 그러면요, 실제로 전기는 그 물과 같아가지고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부족한 곳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그 빈 곳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사정은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원전 10기 정도의 생산되는 전력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망의 설계가 피크타임, 가장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그 이외의 시간대에 생산되는 전력은 거의 버립니다. 그러면 피크타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피크타임 때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장이 잠깐 가동을 쉰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장에 자가발전 설비를 해가지고 부족한 전력을 직접 만들어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수요 관리체를 거의 쓰지를 않고 그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새롭게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전력망을 또 계속 송전망을 계속 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고 부족하다면서도 발전소를 짓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키워만 온 거죠. 그러면서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굳이 자가 발전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병합이라든지 이런 자구책 아니면 피크타임 때 공장을 조금 쉰다든지 하지 않고 원가보다 싼 전기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국가들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국가별 전력 수요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의 약 6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전기는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가? 당진에 있는 제철소 하나가 쓰는 전력량은 원전 1개에서 생산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또한 2012년 현대제철이 사용한 전력량은 9,871기가와트로 이는 일반 가정집 10,000가구가 270년 동안 쓰는 것보다 많은 양에 해당한다. 이렇게 산업체의 전력 소비가 유난히 높은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교육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은 민자발전소에서 1kW당 평균 163원의 전기를 구입하고 이를 기업에 원가보다 저렴한 평균 93원에 공급하는데 이로 인해 2012년 한전에 발생한 적자는 55조 원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전력 부하 관리 지원금이라는 혜택도 받고 있는데 이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에 기업이 평균 전력 소비량의 20% 이상을 줄일 경우 한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우리가 이제 전력 피크타임이라고 하는 때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력 부하 관리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업들에게 주면서 부하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값싼 전기요금을 주면서 또 전력 수요 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 그 지원금을 주게 되면서 대기업은 이중의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2013년 한 해만 해도 수요 관리 그 기금으로 기업들에게 나간 돈이 2,1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에 거의 800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요. 이 지원금은 어디서 나가냐면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모든 국민이 자기 전기요금을 낼 때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요율로 3.7% 요율을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거의 준 세금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한번 변변히 이렇게 제대로 못 켜고 생땀을 흘릴 때 대기업들은 굉장히 원가 이하의 싼 전력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전력 부하 관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요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이중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결국 국민들이 이런 대기업의 싼 전기 요금의 수혈자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전력 수요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냉방 수요의 급증입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힘이 되어 주셨듯이 이번 한 번만 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 솔직히 답답합니다. 저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 입장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접점이나 생긴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아까 다른 면에도 갖고 여기도 말했지만 이 정도면 참 많이 힘드시겠고 하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반면에 저는 전화 한전의 임무는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네, 공급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무슨 뭐 민간 회사가 개발 사업 해가지고선 투자 이익 받자는 거 그건 전혀 아니고 삼성전자가 몇 조 이익 날처럼 저희는 몇 조 적자입니다. 적자면서 전기값 싸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고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도 이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도 전기가 부족해가지고선 비상사태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였는지 임무는 어떤 전기를 잘 공급하자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공급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그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한 하면서 공급하자는 게 또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투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별별 국민을 다 해봤죠. 지주가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전임 사장들 다 했을 겁니다. 아무리 국내에도 그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저 보상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보상의 보자도 꺼내지 말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됩니다. 제주도는 지하로 묵고 계시지요. 또 부산과 그 기장 사이가 지하로 묵고 계시지요. 그런 데는 지하로 묵고 다 하면서 왜 유독 이 참 자연과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한전에 참 내 재산과 생명, 문화와 유산, 내 고향 전부 다 버려야 됩니까? 그것은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산이 딱 54,000평입니다. 18정입니다. 기재비 딱 하나 씁니다. 양다리가. 예? 그 경계에서 한 20m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54,000평이라는 땅을 그 누가 보상해 준 거야? 누가 삽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한전에서 내 땅을 갖다가 착취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착취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니 뭐합니까? 죽은 토지, 죽은 땅. 심각하다는 거야. 주변에 여기서 한 1km 떨어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보고 뭐 대체 운장을 만들고 뭐 이래서 한다 하는데 그런 장난을 하지 마시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한 손잡았다 하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불평하면 불순분자락 하고 그 사람은 지나가기나 안 지나가기나 별 이해관계 없는 사람하고 손잡고 우리 대책위원장이다 하고 이래서 내 세워가지고 합의 보는 게 이거요. 우리 역에도 상도면만 해도 대책위가 6분까지 있어요. 한 마리 죽으면 또 저 마리 생깁니다. 자꾸 일어나니까 앞으로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이 싸움은. 하고 가세요. 아니 사장이 와서만 주민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가세요. 남자가 저질러라는 게 어디 있노? 여자 빼가 벗었는데. 비켜! 책임자! 한명 책임자! 어머니 승객들이 마시고 뭐. 아이고 부대라. 변준현 한전 부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력난 해소를 위해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다. 사실은 이제 핵발전소를 수입하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는 핵발전소를 지금 수입을 한 겁니다. 똑같은 모형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신고리 3, 4호기라는 거죠. 근데 신고리 3, 4호기가 아직 완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공돼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조건에 넣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리 3, 4호기를 빨리 완성을 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 일정 부분에 이제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거죠.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건설해야 전기를 제때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급된 전기를 밀양 송전선로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송전탑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겁박하기 위한 거짓말처럼 확인이 된 거죠. 전 뒤에서 UAE를 방문했습니다. UAE에서는 우리가 바라카에 건설 중인 한국 원전 4기 중에서 2기를 우선 착공했습니다. 바로 그 착공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외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건설공사, 즉 이걸 짓게 되면은 돈을 그대로 그냥 그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떻게 짓느냐면은 일종의 그 저기 파이낸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가 필요한 건 핵발전소가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전소가 얼마가 들어가든 뭘 어떻게 하든 이거는 사실은 아랍에미리트는 상관이 없고요.
이후에 만들어진 발전소로부터 전기만 우리는 사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간에 뭐 건설공사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수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돈 빌려가지고 발전소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요즘 새롭게 지어지는 핵발전소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회사를 그 나라에 설립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거는 이후에 핵발전소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뭐 다른 형식으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 일들이 생긴다면 그 손해는 그야말로 고스란히 이 건설 수주에 참여한 데서 이제 전부 다 지게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의 한 정유회사 자회사를 사들였는데 5년 만에 무려 1조 3천억 원을 손해보고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금액과 손실금까지 합치면 2조 1천억 원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석유공사에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비용은 2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은 해주지 않고 답변은 손실률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억 원 정도만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인 비용의 99%가 허공위로 날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미리 내려가려고. 좀 더 이따 가시다. 안 되면 내가 손잡고 가시다. 어머니 몇 시에 올라오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할머니 어찌다 여기 앉지요? 아직은 5시 반에. 5시 반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야 여기 올라오지. 기 오는 때는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6. 86. 86. 96.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시간 더 걸리지요. 비싼 서울서 있는데 자리에 좀 어디 희시골로 올라왔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올랐다. 본전대기가 나는 이 할매가 청춘에 홀로 아들 둘 키워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말도 다 못한다. 그거 하면은 그렇지 이제 그게 태계인 거야. 요만큼 짐이 있는데 내가 못 가가니까 이거 좀 이다 주세요 하면은 이다 주고 하는 그게 태계야. 그럼 제일 험한 일이 하셨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게 나는 우마시리에 태어나가지고 양마시리에 시집왔구매. 지마시리에. 본동댁이라요. 내가 본촌댁이. 본촌댁이. 야, 내 태고가. 근데 이제 요 왔다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럼 평생 사신 거네요. 그래 이제 죽으면 이제 묻히지. 평생 사지 어디로 가는 거 내가 이제 나가 90이 다 돼가지고. 이산천 안 댕긴데 그럼 이산천은 나무리고 다 뜯고 여기 태기로 내가 이거 거다까지 연이로마 그냥 거다 조동대기 안 하고 뭐랬다 그 달고 하면 150건 쓰기고 댕겼고 쪽장자 이런 거 그래 그러고를 모아가지고 땅 한 떼기를 사가지고 할매 23살에 혼자 됐대요. 23살에 뭐요? 혼자 됐대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 칸에 할매가. 그러셨구나. 시집에 지어셔갖고. 근데 어머니 여기 고향이라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그 아들 둘 믿고 삶이 아까 이야기한 시로 태기라는 태기는 다지고. 그러면 어느 가서 그러고 딱 하나 사놨더만은 이는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적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허황심에 이거 왔는 줄 알았지. 맛있나? 비리의 화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뇌물 수백만 원을 퀵 서비스로 배달시킨 직원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가 최소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량 부품들을 사용하고도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대단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모두 70여 개 품목에 350여 건의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고리원전의 경우 4호기에 18개 품목, 46개 부품이 해당됐습니다. 원전 비리,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조된 부품 시험 성적서가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름으로 작성된 위조 성적서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의 납품 비리, 캐도 끝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고리 원전의 납품 비리는 부품 빼돌리기와 위조 시험 성적서 사용, 부정 낙찰 등 3가지 수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납품업체와 짜고 예비 부품을 반출한 다음 이를 새 제품인 것처럼 꾸며 재납품받은 겁니다.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된 120억 원 상당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도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 비리 수사단은 JS전선이 신고리 1, 2호기뿐만 아니라 3, 4호기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도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증의 필수 단계인 열 노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생 케이블의 표면을 열풍기로 그을린 뒤 시험한 것으로 드러나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 감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민간합동조사단이 원자력 발전소 부품 수백 개가 관련된 원전 부품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양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당국이. 밀양 주민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우리 원전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험 성적서 허위 기재하지, 제대로 된 납품, 부품 제대로 된 것 없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케이블이 검증을 통과를 못하지.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태어난 마을에. 예? 그러시면 안 돼. 아니, 여기는 느껴지지? 갔다 와서 사와. 어디로? 나라 이 가시라도 이 가시라도 뭐야 진짜. 뒤로. 여기 왜 안 가기는 와. 안 가. 가서 지나가신대요. 사진 찍어도 와서 된다. 안 간다. 병원에 안 간다. 아세요. 아세요. 아니야 정신 차려 제발. At the bottom of the destroyed reactor, 1,200 tons of white-hot magma continue to burn at over 3,000 degrees, sending liters of radioactive gas and dust into the atmosphere. The whole of Europe is at the mercy of the winds. The initial symptoms of radiation sickness, vomiting, nausea and diarrhea, are followed by a latency period. It's only later that much more fatal symptoms appear, such as deterioration of bone marrow and horrible burns that eat flesh down to the bone. But the disaster area already stretches well beyond. Since the explosion, radioactive particles carried by the clouds have been falling with the rain. Today, 8 million people live in contaminated areas of the Ukraine, Russia, and especially Belarus. For 20 years, they've lived off the radioactive food that continues to contaminate them little by little. This issue, raised in 1986 by the Soviet delegation at the Vienna Conference, has been systematically ignored. And yet, 1,152 children were treated for thyroid cancer between 1986 and 2002 at a specialized center in Minsk.
후쿠시마 일대 주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대한 우려로 앞다퉈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부 지역엔 방사성 물질이 섞인 눈과 비가 내리고 있어 일본 열도는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에 이어 3, 4호기마저 폭발하자 일본 정부는 대피 반경을 20km에서 30km로 늘렸습니다. 시민들은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고 대피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은 36만 명에서 45만 명에 이릅니다. 집과 일터를 잃은 채 방사능을 피해 피난 갔던 사람들도 이젠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주변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암 발병 위험이 최고 70%까지 높아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는 일부 어린이들의 갑상선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모의 조사에서 방사성 요오드에 이어 세슘도 미량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1,383명의 주민들이 피난 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사실은 일본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고 수습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복구 작업에 긴급 투입된 근로자 가운데 약 1만 명이 백혈병 산재 인정 기준을 넘어서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위험 수위의 방사선 양이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4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에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차이는 게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렸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その溶け落ちた炉心が 녹아내린 노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 이상 높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3년 동안 오로지 물만 원자로에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심에 주입한 냉각수가 오염돼서 넘쳐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 공급이 차단됐고 이로 인해 원자로의 온도 상승을 막아줄 냉각수가 부족해지게 된다. 결국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 현상이 나타났고 2800도가 넘는 핵연료는 결국 원자로를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차이나 신드롬까지 진행되었다. 차이나 신드롬이란 미국에서 원자로 사고가 발생할 시 노심이 계속 녹아들어가서 중국까지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붙인 이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끔찍한 사고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사고 후 일본 정부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3년간 지속적으로 물을 붓고 있지만 이 물은 다시 회수되지 않고 지하수를 통해 현재까지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도쿄전력의 총괄 책임자가 통제불능 상태임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량 유출된 방사성 물질 때문에 태평양이 오염되는 상황을 그래픽으로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시작된 오염이 6년이 지나면서부터 태평양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0万人という大きな都市の本当の隣に古里原発という福島の第1号機と同じくらいに作られた原発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聞いて私はびっくりしました。だからやっぱりこの原発事故っていうのは日本は津波とかそういうことで状況で起こりましたが人のちょっとしたミスで起こることがチェルノブイリの事故であったわけなんですね。だからひょっとしたら操作する人が万が一間違ったら古里原発も50年近い前に作った原発も事故を起こ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이 기간에 외부의 전원 공급이 중단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4호기와 상황이 비슷한 큰 사고인데도 지난해 2월 9일 밤 8시 34분 정비 중이던 고리원전 1호기의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시 비상 발전기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무려 12분 동안이나 완전 정전 상태, 즉 블랙아웃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칫 원자로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는데요. 하지만 고리원전의 제1발전소장 등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을 중지하더라도 원자로에 열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냉각수를 돌려 천천히 원자를 식혀주는데 그 전원의 공급이 끊긴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비상발전기마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가 난 원전은 고리 원전 1호기로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설계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입니다. 후쿠시마 같은 일이 고리 원전 1호기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후쿠시마 때 어느 정도 오염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의 그 오염 지도를 보면 도쿄를 포함한 반경 350km 정도가 고농도로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약 70%가 그 핵사고, 단 한 번의 핵사고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되거든요. 땅에 70% 오염됐다는 얘기는 농산물의 70%가 오염된 걸 의미합니다. 밥상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일본 땅 전체가 살기 위험한 곳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 땅 넓이는 일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 일본 땅의 약 20% 정도 넓이, 그 넓이가 바로 남한 넓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리건 월성이건 영광이건 울진이건 어디서 사고 나든 간에 남한 전체는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될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 때 30km 밖으로 피신을 시켰고 지금도 30km 안에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30km를 기준으로 해서 피난을 간다 치면 350만 명이 핵사고 났을 때 어느 길로 도망을 가겠어요? 부산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국도 조금 있고 비행기 좀 있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나갈 수가 있는데 350만 명이 그 30km 밖으로 이동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모든 길이 일주일간 막히지 않겠어요? 차들이 전부 튀어나올 텐데 교통정리 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피신하는데 벌써 몇 달 걸릴 거다. 그리고 몇 달 걸려서 다 피신을 했다 칩시다. 350만 명을 어디다 수용을 할 겁니까? 정홍원 국무총리는 내년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또다시 전력난으로 국민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밀양 주민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책 사업을 해야 하는, 꼭 이렇게 밀양 송전탑을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안은 있다고 추정 60분에서도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력 대란이 우리 밀양 송전탑을 갖다가 세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걸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 송전탑 때문에 지금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그만큼 전력 대란 때문에 걱정을 하시던 그 시기에 원전이 몇 개가 가 있었습니까? 짝퉁 부품 때문에 11개까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 때문에 송전탑을 못 세워서 전력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이 잘못됐는 건지 정부가 잘못됐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 건지 저희들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송전탑 중단하라! 송전탑!
정홍원 국무총리는 밀양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사는 심각한 국가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책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신발은 지금 저기 갖다 놨는데 물 좀 맡기자.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런 거 내가 욕 봤는데 아이고 야 계속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원전의 핵심 부품인 제어 케이블이 결국 불량으로 판정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 원전의 내년 8, 9월 완공 일정은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1년까지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 위조 부품이기 때문에 가동 못한다. 내년 여름 가동 못한다. 밀양 송전탑 공사 서두를 필요 전혀 없다. 그렇게 어르신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서울의 시민단체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저께 그게 사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고리 3호기 핵심 부품인 제어 케이블이라는 건 못 쓰는 부품인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거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우리가 신고리 3호기는 가동 못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도 거짓말하고 장관도 거짓말하고 한전사장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년 8월에 가동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사실이라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을 안 지으면 신고리 3, 4호기 완공해도 송전 못한다. 그게 정부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얘기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리에 낡은 원전들이 있다고. 고리 1, 2, 3, 4호기 다 지은 지 30년 지난 원전들입니다. 그 중에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명이 끝나면 그걸로 기계도 그냥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리 1호기는 30년 수명이 끝났는데 36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송전선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게 원전을 하나하나 폐쇄해 나가야 되는데 왜 새로운 송전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고리 신고리에는 6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6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세계의 345kV, 345kV 송전선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송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가 그 중에 하나, 수명 끝난 것만 폐쇄해도 5개가 남겠죠. 한 개 더 들어와도 6개 그대로입니다. 하나 더 들어오면 7개지만 고리 2호기도 좀 있으면 폐쇄해야 됩니다. 3호기 폐쇄해야 됩니다. 4호기 폐쇄해야 됩니다. 원전 어차피 낡으면 다 폐쇄해야 되는데 원전 숫자는 그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 2개 넣어도 송전선 모자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단 한 번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서울의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 왔습니다. 고리의 낡은 원전만 폐쇄해도 밀양 송전탑 아무 필요 없다. 송전선 남아도 온다.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전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TV 토론하자는데 TV 토론 거부했습니다. 네, 올여름 전력 대란의 원인이 된 원전 비리, 그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품을 검증해주는 업체 그리고 승인하는 업체 모두 특정 항맥이 바탕이 된 독점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현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세한 TEP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공기업 한전기술의 퇴직자들입니다. 부품의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곳이 한전기술인데 인맥으로 연결된 세한 TEP에는 일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쪽 분 출신들도 있고 여기 있던 분들이 글로 가기도 하고 해서 세한 TEP는 지난 10년간 200건의 검증 프로젝트를 도맡으며 민간업계 1위로 부상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은 원전 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원청기업인 셈인데 한수원의 고위급 퇴직자 81명 가운데 65명이 원전 설계, 건설, 정비, 검사 등 각 분야 협력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원자력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전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핵산업계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산업계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센 나라가 한국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자력 비중이 작아지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 없어서인데요. 특히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원자력이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원전 개수가 줄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처음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이 들지만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평균 발전 단가는 낮아진다. 하지만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시간이 갈수록 그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 요인은 처음에는 들지 않았던 비용인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비용, 핵발전소 폐쇄 비용, 갈수록 비싸지는 안전장치 비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최소 1조 원으로 추정하는 원전 1기당 폐쇄 비용까지 계산해 넣으면 원자력의 실제 생산 비용은 과연 얼마나 상승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미국 MIT의 보고서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서도 원자력의 첫째 장애 요인은 안전이 아닌 비용이라고 밝혔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2011년 탈핵을 발표한 독일은 2022년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예정이며 스위스, 벨기에,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역시 탈원전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화력과는 달리 우라늄이라는 걸 뗍니다. 이 우라늄은 한 4.5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 안에 우라늄을 쫙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핵분열을 이용해서 열을 내고 그걸로 물을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핵연료 봉이라고 합니다. 핵연료를. 이 핵연료 봉이 4년 반 동안 하루 24시간 물을 끓이다가 4년 반 후에는 이제 밖으로 꺼내서 원자로마다 붙어 있는 그 물통 속에서 이거를 식힙니다. 최소 10년 정도 식히면 이게 다 식는데요. 다 식은 후에도 열은 안 나지만 계속해서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고준위 핵폐기물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적어도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만 년. 100만 년도 사실은 충분치 않죠. 그래서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을 만들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10만 년 동안 금이 가지 않고 완벽한 그 형태를 유지하는 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에서 지금 고준위 방패장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거기는 자연 조건이 너무 좋아서 뭐 바위 한 개가 경기도만 하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만 년 유지가 될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적어도 몇천 년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는 하는 모양인데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콘크리트의 힘으로 10만 년짜리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로 금이 가지 않는 완벽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 한 50년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디다가 저장한다 하면은 50년짜리 중간 저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50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될 중간 저장소를
2,000개를 만들어야 10만 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기술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기술 그대로 있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안에 2,000개의 고준위 폐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0만 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만드는데 1조 원 든다고 치더라도 2,000조의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10만 년 동안 방사능 누출 사고 몇 번 일어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0년에 한 번씩 방사능 노출되면 100번 일어납니다.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정부하고 핵산업계가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대안이 없는데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줄이고 있을까요? 대안이 없는데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가 엄청나게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의 2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그렇고,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원자력의 3배 전기를 만들 겁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술도 있고 정책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도 하고 뒷감당도 할 수 없는 게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너무나 힘이 센 겁니다. 굉장히 소수밖에 되지 않지만, 전 국민에 비하면 정말 소수지만 이 집단이 너무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와야 탈원전이 가능하고 원전 줄이는 게 가능할 텐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정치적인 파워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양 송전탑은 이제 주민들이 부지를 점거하고 농성 움막을 설치한 4기를 포함해 전체 5기만 남아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주민들은 100명이 넘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90여 건의 경찰 연행 및 조사가 있었으며 상당수는 기소돼 벌금 폭탄을 기다리고 있다. 상동면 고정마을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 지 4개월이 넘도록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민들의 낙심과 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간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상동면 고단마을 115번, 보북면 위양마을 127번, 보북면 평반마을 129번 농성 움막에 대해 한국전력은 2차례에 걸쳐 철거를 예고했다. 한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움막 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며 주민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실제로 한전이 소유권을 획득한 해당 공사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해 소유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한국전력이 강제로 수용한 부지다. 한국전력은 이 부지의 주민이 건축한 움막을 직접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각 마을에서 합의했다, 뭐 몇 프로가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라고 안 봅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합의입니까? 합의는 송전탑 공사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해시킨 가운데 도장 찍고, 그게 합의지. 어떻게 공권력으로 힘을 보이고 무슨 군대 점령도 아니고 그렇게 점령을 해서 송전탑을 세워서 사람들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끌어낸 합의는 절대 합의라고 안 보거든요.
이제 저래 가서 자꾸만 이제 진을 빼는 거지. 사람을 씌갖고 잠도 자꾸만 설치게 하고. 전력이 송전탑 공사 현장에 설치된 농성 움막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반대 주민들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몇 년째 이렇게 해오신? 지금 9년째 해갖고 움막 생활이 4년째 들었다. 우리는 죄도 짓지도 안 했고 총도 안 들었고 칼도 안 들었고 우리는 범죄자도 아니다. 그런데 이 나라하고 한전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 쇠고리 걸고 있는 거를 끌고 나가봐라 이거야. 나는 경찰서 40분이나 갔다 왔지만 이거 하기 전에는 경찰서가 어딘지 파출소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다. 데모가 무슨 데모고 할매들이 무슨 데모를 해봤노? 아니 이장님 몸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안 되면 어차피 나오 있어. 그냥 있잖아요. 장동 입구 쪽에는 경찰 150여 명, 한전 직원 한 60여 명 정도가 와서 그 움막을 봉쇄하고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장동 입구 지금 뚫힌 거네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움막 안쪽에 고립된 것 같아요. 그냥 잘 삽니다. 129만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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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지마라 이 개새끼야! 오지마라 이 개새끼야! 오지마라 이 개새끼야! 저놈들한테 왜 슬퍼? 그래서 왜 슬퍼? 아들이 더블로 난감 아들 있다. 그래서 왜 슬퍼? 왜 슬퍼? 지키만 될 줄 알았더만. 말만 지키면 되지. 우리가 끝까지 해봐야지 뭐. 우리 학생만 생업하시 고상시키고 지키만 될 줄 알았더만 학생은 가면 언제 올 거요? 오면 몇 밤 자고 갈 거요. 그렇지 않더만 혼자 가라. 미안해. 할머님 보고 미안해. 학생 보기 미안해. 아니에요. 내 역수만 치러가지고. 아니에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내 역수만 치러가지고. 아니에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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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인범들아! 존경하는 우리 경찰 여러분들. 인간이야! 대화로 왜 말하지 말아요? 자리 좀 확보해 주세요. 내 목 잘라라! 내 목 잘라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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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 잘라라! 가만히 있어요!
엮여 있어.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 엮여 있다니까. 천천히 다시, 천천히. 86, 설 세면 87, 오늘 올해는 87. 맞지. 윗마을에 커서 여기로 시집 왔다. 17, 들며 음력 2월 달에 시집 왔다. 2월 11달 왔다. 신랑은 20살. 20살. 그때가 일본 시대. 일본 시대. 그때 복대가 나와가지고 또 피해를 갚고. 피해 갚고. 봐봐, 미랑 저 나가는 공자를 갖다 놓고 이제 옷도 한 서너 번 갖다 주고 배고프다고 미숫가루 가서 또 갖다 주고 그렇게 보고 장구 돌다리 듣고 5월달 돌고 3월달이 저에 나거든. 그래, 5월달 됐지, 5월달이 됐지. 그때 순사들, 총 주개가 년이 없더라. 그래도 날라가본데, 그 남편하고 그 면허 안 나가면 들라줄라 하면, 여기를 떼지면 날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나리가 시퍼리 밍도 들고, 그래도 너한테 밍도도 쏠다 나고, 소도 못 해봤어. 죽거라. 내 옷에만 울고. 너 같으면 내가 걸머리는 내 탓. 내가 걸머 안 하지만 그럼 뭘로 해서 키우셨어요?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저 농사 저거만을 조금 받고 택이 턱이고 나무 택이 랭기고 그래갖고 좀 받아 그저 장수 팔아먹고 숙면은 자꾸 다 쌓고 말로 그럼 나무를 직접 하셔가지고 그걸 팔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나무 깔비도 끌어가지고 가고 저 나무 자리 당기 그래서 패가지고도 이거를 팔고 그래서 저 아버지가 지가 있나 없나 그거 보려고 가는데 저 아버지 올라가지기도 저 아버지가 내가 그때 보도 열매 뼈개 시대인데 저 배 월남배 얼마나 큽니까? 그 집에 타다가도 지 있는 사람은 탁탁 다 내려보고 그 열차 타고 내려오면도 저 충청도 그것을 내려오면도 처음에 조사가 다 내려보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아들 저 아버지 참말로 지가 해서 그랬다는 거 저랬다는 거 아무 죄도 없어가 막 올라가 가보대. 그 올라가가 1년 반이 있었나 반이 있어. 그 베트남 그때 100마보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묘보다 100마보다 최고 많이 주거든. 그래가 그렇게 전장치로 나가면 해로고을 저막 아무데나 굶튀기나 막 산화전 막 갖다 놔서 막 밀어본다 합니다. 내가 개골차 막 떨어져 버려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축축 수술 8시간 했는데 나는 죽으려고 가이다 했는지 2,000세한테 가이다 했는지 죽 8시간 해도 안 깨나. 죽은 자식도 보고 싶고 맞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아들 만나고 싶고 눈물이 나서 보고 싶어서 우리 작은 아들은 참 연하다. 정상하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네, 765 KV 신고리 북경남 TL 건설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성적인 차원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네가 왜 뜯어? 전방 네가 왜 뜯어? 행정조직된 권한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카메라 천천히. 확인됐습니다. 나가라. 병신 같은 새끼! 죄탕이 안 줘! 똑바로 전화 개새끼야! 다리 뻗고 다리 뻗고 기분 좋지 이거 주라 기분 좋지 잡아 하지마 왜요? 팽밭에서 5명이 백지와 개를 엮고 있어. 한 달에 2만 원씩. 지금 100만 원이 됐어. 그거를 갖고 우리는 일주일이고 5일이고 그거는 열흘이고 모르겠고 떠날 거야. 어디로? 어디로 갈 건지 그거는 이제 그때 아무도 몰라. 할머니들은 뭐 안 듣고 할머니들 듣고 가면 차도 비잡고 이제 할머니들 다 듣고 갔다 왔어. 차게. 우린 계획이 다 짜져 있어 지금. 그래 이제 이게 백자가 되면 요게 살아가면서 우리 집도 있고 사모님 집도 있고 요 집이 맞는데 우리 단체들 도와준 사람은 언제든지 오면은 공짜로 자고 가고 묵고 가게 문을 열어놓을 끼고 한 행제같이
정말 행제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고 또 우리같이 어려운 자리에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가 먼저 이기면 강정도 가고 싶고 어디 용산 참사도 가고 싶고 계속 땡길게. 그리 갔다 와서는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기네. 조금만 더 빨리 하시면 이런 전기가. 그렇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이 늦다 하는 게 빠르다.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백제화가 돼갖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사는 보람을 느끼고 살고 싶어. 그냥 사람 남을 도와주면서 우리처럼 우리가 누구 가서 우리 도와주듯이 그렇게 살고 싶어. 들판에 불어온다 언덕을 쓰다듬듯 내 몸을 쓰다듬은 지 반백년이 됐구나. 나 지금이나 바람은 변함없고 내가 서 있는 이 땅도 그대로인데 나만 변했구나. 나만 몰랐구나. 그래도 내 땅이 있고 자식 있어 좋구나. 마른 논에 물들어간다. 우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간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황금빛 물들어간다. 우리 손주 입에 밥 들어간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랴. 빨리 살아세요. 동력에 빛들어온다. 어여가기를 하자. 내 몸이 너무 무겁다. 하루하루 다르다. 나 지금이나 태양은 변함없고 나를 적시는 이 비도 그대로인데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